자, 오늘 메뉴는 쇠고기 비빔밥으로 하겠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식사하고 차 한잔 먹고 그러고 가보려고 합니다. 발열체를 넣고 표시선까지 물을 붓겠습니다. 담가주고 우리 비아식으로 즉석밥 하잖아요. 즉석밥이 편합니다. 라면엔 밥도 있고 짬뽕엔 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벌써 끓죠. 이렇게 김이 나오는데 이 김이 이렇게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위험하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환기를 하고 하시는 게 좋겠죠. 문을 좀 열어 놓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108 ppm이라고 잡히는데요. (126) 그쵸?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하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작동하는지는 이렇게 울리거든요. 자다가 이 소리 듣고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깰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이렇게 항상 비치해 두시고 환기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르박스 2개로다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등박스, 그리고 먹을 거, 양념,
그리고 이거는 가스, 부탄가스고, 여기에는 비상식량. 비상식량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라면, 그리고 쌀, 그리고 스프, 그리고 분말 스프, 뭐 이런 가락 우동, 우동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군것질 할 수 있는 쫀디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나고 싶다 그럴 때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비상식량, 그 즉석밥만 있으면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부탄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조리기구가 있고, 지금 이쪽 토르박스에는 인버터랑 그리고 전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다가 해서 비화식으로 그릴 앤 이렇게 약간 코펠 기능 있는 트윈버너, 우리 커피포트 이렇게 압축식으로 돼서 우리 여행 하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실리콘으로 된 그걸로다가 해서 물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찜, 뭐 그런 부분 물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용기 2가지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스텔스 하는 경우에는 전기 사용해서 조리를 하고요. 그리고 문은 트렁크 문 살짝 열어서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살짝 내리면은 뭐 환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텔스 차박 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즉석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뜨겁네요. 여기 이제 아무래도 봉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쓰신 것들은 다 이 안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버리시면 돼요. 절대 현지에다가 버리지 마세요. 현지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현지에다가 두잖아요. 그거 누가 치웁니까? 그쵸? 뭐 버리는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쓰레기는 집에 갖고 가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종량제 봉투 사갖고 또 챙기고 버릴 때 찾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와서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몽땅 다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스텔스 차박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남들이 눈치 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바깥에 내놓고 뭔가 화롯대를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캠핑 지자체에서 약간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허용해 주는 그런 노지 캠핑장 아닌 이상 솔직히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캠핑장 아니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차박 하시면서, 이것도 나름 캠핑입니다. 장르가 있어요. 차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박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외국에서는 카캠핑이라고 해갖고 자동차 안에서 캠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캠핑의 형태 중에 하나니까 뭐 좋아하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부시크래프트 해갖고 원초적인 그냥 본래의 캠핑의 그 오리지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비화식으로다가 백패킹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텔스 차박하면서 가스를 쓰지 않고 그리고 연료를 쓰지 않는 그 전기로만 하는 그런 캠핑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집에 만약에 예전에 쓰던 백패킹 장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차에다가 깔고 주무시면 되고, 차는 너무 좁아, 내 차는 전고가 낮아 그러면 밖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뭐 아니면은 그 지역 여행하시다가 잠만 차에서 주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퇴근박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을 해서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기상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렇게 좀 많이 했고,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뭐
토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오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즐기시지만 뭐 물론 혼자 즐기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합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시는 게 진정한 솔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가족들이 불편해하는데 굳이 혼자 나갔다가 집에 와서 쓴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안 나간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캠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분들을 키우신 다음에 이제 혼자나 아니면은 부부가 계신다 그러면 너무 좋죠. 두 분이서 다니는 게 너무 좋죠. 그게 제 미래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 채널을 보시면서 아 렐라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 짠. 이게 발열팩이 뜨거워갖고 물이 다 날아가요. 이 옆에다 두시고 아까 썼던 뭐 이런 탈산 소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런 비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버리시면 돼요. 집에 가서 절대 밖에서 버리지 말기. 일회용 소저는 들어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들어있으니까. 원래 노지 캠핑 할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고 그 다음에 호페 같은 데다가 물을 좀 끓여서 약간 소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좀 말린 다음에 키친타올로 한번 닦으면 노지에서 설거지 끝입니다. 끝. 이렇게 밥이 잘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됐죠? 여기다가 비빔밥용 스프를 넣을게요. 소스. 솔직히 노지 캠핑이라고 하고서 그 동네에서 허용된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육안상 보기 좋지 않거든요. 뭐 물론 호의적인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그런 노지 캠핑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다는 그 기준이 약간 좀 매너 있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허용하겠죠. 근데 막 와서 고성방가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 인근 주민들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외지인이 와서 행패 부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연인끼리 친구끼리 오시면은 조용히 있다 가시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기본 매너. 안 그러면은 막 플랜카드 걸리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막 여기 오지 마세요. 외지인 캠핑 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그런 플랜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안 갑니다. 왜냐면 거기 그동안 아픔을 겪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몰지각한 그런 캠퍼분들 때문에 쓰레기 몸살 앓고 그리고 소음 몸살 그리고 시각적인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헤아리셔서 아 여기 왜 하면 안 돼 옛날에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데는 하지 마세요. 스텔스도 그런 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텔스라도 약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졸음 쉼터에 가서 쉬는 거, 자는 거 그거조차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든. 근데 이제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해먹거나 솔직히 자기 생활 구역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좀 논란이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것조차 하지 마세요.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캠핑 하시다 보면 아 여기는 일명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상차 대기하고 막 이러실 때 식사 거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가볍게 식사 차에서 하셔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박이거든요. 차크닉이거든요. 근데 그조차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뭐 밖에 쓰레기 버리고 이러지 않고 차에다가 모아 두셨다가 뭐 집에 가서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그죠? 우와,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야, 이게 뭐라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덜 맛있죠. 근데 이렇게 놔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산에서 많이 드시는데 백패킹 할 때 드시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싸서 아까 그 큰 봉다리 여기다가 다 넣을게요. 이건 양념이 돼 있으니까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야 돼.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죠. 커피를 이게 맛있더라고. 음성 커피 맛있더라고. 딸이 갖고 왔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쌀쌀하니까 문을 좀 닫을게요. 컵이 여기 들었는지 여기 들었는지 세팅하고 처음 갖고 다니는 거라. 요거는 방석이 이게 뭐 추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엉덩이가 안 베기면 소파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캠핑 의자에도 놓는데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도 되게 편해요. 우리 해피누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더 편해, 더 좋아. 자, 이렇게 커피포트 준비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릴이에요. 그릴. 이게 보시면은 두 가지. 아이고, 이게 우리 탕구 형님이 쓰시는 거랑 같은 건데 키친아트에서 나온 거예요. 키친아트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1, 2, 3 이렇게 열 조절을 각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릴, 그래서 단순하게 뭐 볶음이라든지 뭔가 후라이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오봉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다가 철망을 살짝 놓으면 찜도 뭐 높낮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찜 같은 거, 납작한 만두라든지 뭐 이런 거 잠깐 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국 끓이고 뭐 여기다가 뭐 볶음해서 식사하면 되죠. 제가 좋아하는 직화 곱창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는 뭐 육개장이라든지 뭐 이런 밀키트 같은 거 넣고선 끓이시면 되고, 아니면 된장찌개 끓이셔도 되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본체랑 이 그릴하고 일체형이에요. 그래갖고 완전 생 노지형이야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열기구다 보니까 뭐 이걸 통째로 막 헹구거나 이렇게 설거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드신 다음에, 다 드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선 이게 물티슈 갖다가 닦고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넣어서 끓이신 다음에 키친 타올로 이렇게 닦으시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쇼트가 나거나 위험할 수 있어서 혹시 닦거나 그러면 이 코드 빼놓고선 이 앞에를 잘 닦고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원래 아침마다 매번 전화를 드리거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드리다 보니까 궁금해서 전화하셨네요. 그리고 220V를 쓰려면은 인버터가 있어야 돼요. 인버터. 이렇게 중국산인데 4kg라고 써 있잖아요. 4,000? 그러면은 이게 와트수로 동시에 4,000을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은 약간 뻥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4,000이라 그러면 한 2kg, 2,000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써보니까 2,000까지는 버티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라고 생각하고선 한 1,800까지만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이 제품의 단점이, 장점은 리모컨으로 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 연결돼 있어요.
야, 여기 구멍이 원래 이게 위에 없어. 이거는 3구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다이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코가 딱 꼽잖아요. 헐거워요. 그래서 여기를 한동안 이렇게 줄로다 묶어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딱 뜯어서 납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헐거우니까 아무래도 쇼트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된다고서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안 쓰셔갖고 도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켜볼까요? 얘는 꽂았으니까 이거 키면 되겠죠? 딱 잡혀요, 그죠? 딱 잡혀서 얼마나 쓰고 있다, 얼마나 들어온다. 이제 228? 근데 우리가 보통 한 10% 정도 편차가 있잖아. 220이면 240, 뭐 200, 그 사이에서는 전열기구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요거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찐망이 있어요. 찐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계란찜이라든지 뭐 만두 같은 거 쪄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이거? 이런 게 많아요. 제품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쓰면 되고, 여기다가 물을 붓게요. 이 정도? 많이 넣나? 딱 꽂고, 자, 바로 그냥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이게 중국산이라 약간 좀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여기 인버터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압을 바꿔주잖아요. 12V를 220V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가 이제 열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팬이 있는데 그 팬을, 이게 중국산 팬인데 이거를 뭐 독일산 팬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시더라고. 바꾸시면 확실히 조용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그러면은 그냥 국산 인버터 좋은 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얘랑 파워뱅크랑 일체형 있어요. 일체형 쓰시면 됩니다. 봐봐요. 전기 쓰는데 ppm이 좀 나오긴 하네. 20 ppm 보이십니까? 20. 아까는 뭐 100 좀 넘었잖아요. 이게 알람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0 좀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일정 ppm 이상이면은 뭐 미리 이제 사람 몸에서 위험을 느끼는 그 전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네. 그쵸? 이걸 보시고선 뭐 한 100 됐다 그러면 환기 한번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100% 없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열 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공기를 태우는 건지, 그쵸?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이 ppm 수가 나오긴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탈 때 발생합니다. 체내로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무색 무취라 갖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돼요. 와, 다 김이 나네. 그쵸? 김이 났어요. 그러면 얘를 꺼볼게요. 끄면은 얘를 너무 세게 틀어서 얘가 더 열받았네. 좀 약하게 트셔도 되고, 나 승질이 좀 급해 그러면은 좀 세게 트시고. 이제 끄니까 조용하잖아요. 그쵸? 다 썼어 그러면 얘를 끕니다. 이렇게 끄면 돼요. 그리고 잠깐 빼서 커피를 마셔야죠. 잘못 찢었다. 우와, 한 번에 찢어버렸네. 실링이 잘 이렇게 돼 있었나? 우와, 이거 두 번 일할 거를 한 번에 끝냈네요. 좋게 생각하시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물에 담그시는 분도 있는데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죠? 야, 커피가루 다 떨어졌어요. 청소기를 좀 빨아야 되겠다. 여튼 이렇게 해서 물을 붓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부어야 되겠다.
좋죠? 차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 안에서 뭐 커피 볶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글라인더로다가 커피 갈고 그리고 드립커피 딱 하면은 차 안에 커피 향이 쫙 날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뭔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피 향으로다가 다시 한번 쫙 도배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 그러면은 뭐 좀 낫죠, 그쵸? 인위적으로 막 그 향수를 뿌린다든지 그리고 디퓨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가끔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천연 향이 나는 커피 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을회관도 있고, 여기 보니까 무슨 보호수도 있고 그래갖고 좀 덜 무서운데, 이제 그런 데는 좀 무서울 수 있죠, 그죠? 혼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코알롤판이라든지 진짜 저수지인데 나만 있어, 그건 뭐 개인이 몫이니까 그건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고, 몇 번 경험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무섭지. 근데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37ppm. 이럴 때는 문을 한번 쫙 한번 열었다가 또 한번 닫아 볼게요. 양쪽으로 한번 쫙 열어서. 이게 눈이 이제 비로 바뀌었어요.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9인데 바뀌는지 한번 보고. 자, 커피는 다 내려졌고요. 이제 요거는 좀 말렸다가 다시 패킹 해 놓을게요. 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 환기를 했어요. 환기했는데, 자, 과연 일산화탄소 농도는 빵 0입니다. 0. 그쵸?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가 만약 오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2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애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좋은 거를 하나 사는 게 좋아요. 자,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제 차에 이제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조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다이소에서 샀나? 다이소에서 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랑 같이 해갖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탁 이쁘잖아, 그죠? 이쪽만 있으면 또 섭섭하니까 이쪽에도 하나 붙여놨거든요. 자, 여기다가 걸고. 괜찮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약간 비주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블라인드를 다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낮에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 혼자 뷰 보는 데는 상관없는데, 뭔가 스텔스 차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커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고 택배를 시켰는데 문제는 드릴이 없네. 여기 이렇게 드릴로다가 좀 피스를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긴 또 더군다나 철판을 뚫어야 돼요. 철판을 뚫으려면은 웬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그쵸? 뭐 일반 드라이버 갖다가는, 핸드 드라이버 갖다가는 안 되니까 그거는 드릴로 해야 됩니다. 드릴. 네. 자, 그게 있으면 이제 완벽한데, 완전 스텔스 차박할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주차한 건지 차박을 하는 건지 모를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캠핑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편하게 쉬는 것도 좋은데 제 기준으로는 캠핑 하시는 분들은 숙박비에 돈을 쓰는 걸 되게 아까워 하십니다. 차라리 숙박비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장소, 그런 입장료 이런 거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세이브 은근히 되거든요. 뭐 숙박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비싼 거 하고 가끔은 쉴 필요가 있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다가 만약에 차박을 한다. 일주일 코스로 한다. 그러면은 차박 쭉 하다가 중간에는 대중탕으로 가서 약간 좀 사우나를 하고 그다음에 목욕제기를 하고 뭐 이틀 하고선 3일째 하든지 뭐 이틀에 한 번 하든지 사우나 한 번 하고 그럼 한 4, 5천 원 할 거 아니에요? 와, 5천 원. 5천 원. 5천 원, 7천 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우나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오기 전에 뭔가 여기 그래도 저렴하지만 그래도 약간 숙소고 좀 뭔가 이런 데는 좀 욕조에서 좀 지지고 싶다. 뭐 이런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좀 쉬었다가 복귀하는 그런 컨셉으로 숙소를 잡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올 차박도 좋지만 중간에 이렇게 차박하다가 이렇게 목욕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주민 지나가신다. 네. 여기 운동하시기 딱 좋은가 봐요 여기. 네. 여기 뒤에가 차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양옆으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운동하시기 딱 좋은가 봐.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지나가셔도 뭐라 안 하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가 되게 좋아요 동네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경을 참 좋아하는데 문경이 진짜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송어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송어 드셔도 맛있고 되게 좋습니다. 문경 사과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미자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 좀 애용하셔서 그런 것도 좀 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경 하면 또 약돌돼지 예. 약돌을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약돌돼지가 유명한데 고기가 뭐 이렇게 잡내가 없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노지 차박 하실 때는 그런 거 또 찾아가는 재미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밝고 재밌고 행복하게 하는 신동랄라의 차박 캠핑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